현대자동차 노사가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쟁점을 두고 노노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UBC 긴급 여론조사 결과 울산 시민들은 지역 기업체의 노사 관계가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우미 여성을 독점 공급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울산 지역 최대 폭력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오는 2016년 개관 예정인 울산시립미술관의 부지가 오는 23일쯤 확정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금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방은 오늘 하루 종일 구름 많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7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3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이번 주말 휴일에도 비 소식은 없겠으나 습도 많은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울산 시민들은 지역 기업체의 노사 관계가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BC 울산 방송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울산 지역 노사 관계 전반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안정적이란 응답은 31.8%에 그친 반면 불안정하다는 의견은 56.1%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의 86%가 노사관계 불안이 지역 경제와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습니다. 노사 간 핵심 이슈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3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임금 인상, 고용 안정, 복지 향상, 그리고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사관계 안정이 가장 필요한 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가 7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현대중공업, 삼성 SDI 순을 보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노사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9.6%가 노조 측의 무리한 요구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불안정한 경제사회적 상황, 회사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 등을 꼽았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시민이 56.7%로 절반을 넘었고 찬성한다는 19.9%에 그쳤습니다. 파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지역사회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응답이 50.8%로 가장 많았고 노조의 무리한 요구 31.9%, 노동계 일정에 맞춘 일방적인 파업이 14.5%였습니다. 파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꼭 해결해야 할 파업 쟁점이 있기 때문이 57.3%, 다음으로 조합원 권리 향상을 위한 권리 행사, 노조의 교섭력 확보를 위한 수단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가 나가야 할 활동 방향을 묻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4.7%가 노사화합 정착을 꼽았고 다음으로 조합원 복지 향상,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UBC 울산 방송이 동남 리서치에 의뢰해 울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구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UBC 뉴스 이정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 근로자 3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구체적인 인원을 처음 밝혔습니다.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을 놓고는 노노 갈등도 빚어졌습니다. 윤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직원은 8천여 명, 회사는 이 가운데 3천여 명을 2016년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노조에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1,000여 명은 올해 안에 우선 채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내하청을 통한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전원 정규직화라는 요구안과 차이가 있다며 회사가 보다 진전된 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내하청 노조인 비정규직집에도 단계별 선별 채용에 항의하기 위해 어제 하루 전면 파업을 벌였습니다.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놓고는 노노 갈등도 나타났습니다. 노조는 변속기와 엔진 사업부도 주간 연속 2교대를 동시 시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변속기 사업부 조합원들은 설비 증설 없는 동시 시행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물량 외부 도입하지 않고
반드시 주간 연수회의 때 정치가 있다는 그 단언적인 말씀 왜 못 하십니까? 교섭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변석기 조합운동지나 대의원 동지들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교섭에 임하겠다는. 현대차 노사는 오늘 예정에 없던 교섭에 나서기로 해 막판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중입니다. 교통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통근버스 기사가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설마 괜찮겠지 했던 신호위반이 결국 3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참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새벽 발생한 북구 상안 사거리 오중 충돌 사고. 통근버스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차량 2대와 오토바이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 59살 박모 씨도 사고 24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행위 한 5시 좀 지나서 2시쯤에 이제 가족들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내가 바깥으로 이제 차로 댕겼던 거예요. 뒤쪽에 있는 거는 못 보고. 경찰은 박 씨가 사고 이후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유가족의 진술과 타살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한다고 말이 없었는데 자기 있는 거 직접 봐갖고 듣는 거를 봤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유가족들은 자신들의 불행도 불행이지만 이번 사고로 숨진 피해자 유족들에게 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설마 괜찮겠지 했던 신호위반이 3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참극을 불렀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해주는 곳을 이른바 보도방이라고 부릅니다. 조폭과 보도방이 힘을 합쳐 도우미를 독점 공급한 조직이 적발됐는데 폭력과 협박이 난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합차에 탄 여성들이 차에서 내려 향한 곳은 시내 한 노래 연습장. 이른바 울산연합파로 불리는 도우미 공급 조직이 관리하는 여성들입니다. 울산연합파는 남구 삼산동 일대 보도방 조직 2곳이 조직폭력배와 힘을 합친 조직으로 지난 2009년 12월 결성됐습니다. 이후 독점으로 도우미들을 공급했는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주 목적을 하나 같은 경우는 최선과 같이 신전 조폭들이 올라와서 절대로 안 열어줘. 내가 아가씨 갖고 장난치고 가게 튀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게 뺏던지기도 하고. 이처럼 독점적으로 도우미를 공급받은 곳은 모두 32곳. 2년 9개월여 동안 최소 2억 5천만 원어치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한 달에 한 차례씩 단합회를 하며 결석을 다졌고 미성년자 고용과 협박, 시민 폭행도 일삼았습니다. 보도방 업주들은 안정된 사업을, 조폭들은 사무실 없이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공생관계였습니다. 빈 룸이 있으면 거기 여자들 도우미들만 직결시켜 놓고 차량 운항만 해서 전화가 오면 공급을 하게 되니까 공급만 하면 되니까 돈 벌기가 쉬우니까 당연히 조직폭력배들이 바지 사장을 세워서. 경찰은 울산연합파 조직원 41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U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성남동 자매살해 사건의 용의자인 김홍일의 행적이 한 달째 드러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울산 도심에서 김홍일을 봤다는 소문이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등 SNS에는 김홍일이 남구 산삼동의 한 커피 전문점에 삭발을 한 채 배낭을 메고 나타나 시민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라는 글이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내용을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상착의가 조금만 비슷해도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한 금융기관 고위 간부가 자신의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본사로부터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이 고위 간부의 여비서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9일 고소장을 제출해 양측을 한 차례씩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양측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은 이번 성추행 사건으로 고위 간부가 대기 발령 중인 상태라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본사 차원의 징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내년 3월 남구 산삼동 디자인거리 일대에 영화관과 식당가 등을 갖춘 대형 쇼핑몰이 문을 엽니다. 업스케어 PFV가 건립 중인 이 쇼핑몰은 지하 6층, 지상 10층의 임대형 쇼핑몰로 12개 상영관을 갖춘 CGV 영화관과 캐주얼 브랜드, 패스트푸드점이 입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임직원을 위해 마련한 울산 인근 하계휴양소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중순부터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경주시 양남 등지의 3곳의 휴양소를 운영한 결과 하루 평균 1,440명씩 약 2만 3천 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반떼 닉네임 오디션을 실시합니다. 현대차는 다음 달 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애칭을 접수해 최종 단성작을 선정하고 당선자에게는 아반떼 차량과 자전거, 러닝화 등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2012 부울경 광역권 채용박람회가 다음 달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부산 해운대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이달 말까지 참가기업 신청을 받아 최종 참가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효성 등이 생산하는 한국산 변압기의 대미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가 38%의 점유율로 현지 변압기 산업을 저해했다며 반덤핑 긍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 가운데 효성의 29.04%, 현대중공업의 14.95%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해 반덤핑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전투기 고공 액션 영화인 R2B 리턴 투 베이스가 개봉했습니다. 토탈 리콜을 리메이크한 영화와 댄스를 내세운 헐리우드 영화도 시민들에게 선보입니다. 공군의 천방지축 조종사가 에어쇼에서 위험한 비행 기술을 감행하다 징계를 당합니다. 주인공은 탑건으로 불리는 선배와 사사건건 부딪히면서도 정비사와 사랑을 꽃피워갑니다. 북한 전투기와의 교전 장면 등 공군의 지원을 받아 만든 화려한 고공 액션이 관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원하는 기억을 심어 환상을 현실로 바꿔준다는 리콜사. 평범한 일상을 살던 주인공에게 영문도 모른 채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1990년 개봉한 토탈 리콜을 22년 만에 리메이크해서 액션은 화려해졌지만 철학적인 상상력은 원작에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음악 소리와 함께 도시 곳곳에서 댄서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짧지만 강렬한 군무를 벌이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들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집니다. 춤에 심취해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화려한 댄스와 사랑 이야기가 줄거리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울산 경선에서는 김두관, 문재인 두 후보의 양강구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 대선 후보 진영은 울산 경선 선거인단 2만 5천여 명의 성향을 추정한 결과 김두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각각 만면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두 후보가 울산에서 치열한 1위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울산 경선은 오는 24일과 25일 모바일 선거인단 투표에 이어 오는 26일 울산 대의원단의 현장 투표 등으로 진행됩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회사 돈 1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경리 담당 여직원 43살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회사 대표 50살 조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여직원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4년 동안 회사 계좌에서 모두 16억 원 상당을 빼돌리고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2억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빼돌린 돈을 명품 구입이나 외제차 이용 등 호화 생활을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대표 조 씨는 회사 공금 4억 7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환경 기준치를 최대 70배 이상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선경워텍 대표 최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 회사 수질관리팀장 최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류한 배수량이 상당하고 발생한 피해나 위험을 잘 알면서도 단속을 지능적으로 회피한 만큼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산시는 선경워텍에 사상 최대 규모인 268억 원의 수질 초과 배출 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오는 2016년 개관 예정인 울산시립미술관의 부지가 오는 23일쯤 확정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20일 후보지 현장 답사를 실시한 뒤 23일 울산발전연구원의 입지 분석과 현장 확인 결과 등을 토대로 건립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립미술관 후보지는 울산초등학교 등 중구 3곳과 남구 문화원, 동구 명덕수변공원 등 모두 7곳입니다. 울산 대곡박물관은 전시시설 개선 공사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임시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박물관은 이번 공사 기간 동안 체험실과 기획 전시실을 가변형 공간으로 바꿔 다양한 기획 전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